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고 2학년 국어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입니다. 대치다원에서 개포고 1학년부터 지금 개포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학년 부분 내신 특징이랑 나머지 이제 시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치 지역에서 이제 자사특목고랑 일반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 일반 합격자 배출했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학기 종교 석차, 국어 석차 1등 배출했습니다. 지금 개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화요일 저녁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저녁 시간이 좋은 이유는 뒤로 클리닉 붙여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특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에 지금 15분으로 조금 짧게 가야 돼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고 시험 대치동 일대에서 되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국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학년 된다고 쉬워지는 부분은 절대 없어요. 자, 문학 프린트 채택 작품 수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 난이도도 높은 편이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작품을 굉장히 지향했어요. 범위 내에서만 범위에서 배운 것만 출제하시는 경향성이 있었었는데 22년도부터 이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셨는데 23년도까지 쭉 그 경향을 이어오셨습니다. 24년에도 그 경향 쭉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작품 수 15개 당연히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형도 출제가 되고 오지선다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과 보기에 있는 외부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예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오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지선다 고전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현대시로도 구성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화자의 어떤 태도랄지 정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공통적인 수사법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전형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많이 당황하게 되겠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문학작품을 다 정리한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작품 수가 프린트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풀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외부 작품 선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학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갖고 이런 부분 선별 제공이 조금 된다라고 조금 봐주셔야 되고 선지를 굉장히 많이 꽈서 내는 학교예요.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서 선지를 많이 어렵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문의 어떤 감상 부분과 그 다음에 선지에 대한 근거 부분 타겟팅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한 학교거든요. 그런 추적하는 훈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형성이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문학의 정형성 같은 경우에 이런 DB를 구축하는 훈련을 계속 이제 내신 때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적 준거를 이용하고 있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형화되어져 있는 외적 준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이 배운 이제 작품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갖고 조금 빠른 독해, 그 다음에 정확한 키워드 추출 능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연습을 같이 해줄 거고 학교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는 문학의 어떤 개념 같은 것도 다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문학 개념을 다시 한번 쭉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배점이 30점으로 줄어든 경향이 나중에 있었죠.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40점으로 계속 쭉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소문한 굉장히 지금 많고 조건 자체도 많이 까다롭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갖고 외적 준거가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고난도로 서답형 훈련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런 채점을 까다롭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학교가 갖고 이런 부분들 아이들 실수 안 하도록 강사가 직접 첨삭해서 훈련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능형 문제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모두 고르시오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포고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에 대한 어떤 이론을 꼼꼼하게 봤는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들, 보기 키워드 추출에 대한 부분에 이런 훈련도 같이 하지만 빈칸 채우기랄지 OX 문제 같은 경우로 해갖고 내신에 대한 이론도 꼼꼼하게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이런 조건을 다 OX로 뽑을 거예요. OX로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점검할 수 있도록 가져갈 겁니다. 1학년 때 일단 개포고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요. 오답 노트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지에 있는 모든 조건을 이제 작품에서 근거를 다 찾아가고 고치는 그런 작업을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직도 습관이 안 든 친구들이 많아요, 어머님들. 보통 이제 이런 습관이 든 친구들은 상위권에 이제 여학생들이 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학생들은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가 과제 검사하면서 다 걷어가 고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채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는지 보고,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 문제를 빼서 OX 형태로 다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형수 훈련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복합 지문이 아무래도 계속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짙기 때문에 빠르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문학을 당연히 정석적인 감상법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고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겠죠. 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스킬을 조금 많이 가르쳐 줄 겁니다. 속담, 사자성어, 호응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한 문제 정도? 근데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사자성어 정도만 조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서 원래 교과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채택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어렵게 가져갔었는데 22년도에 조금 특이한 경향성을 보였었어요. 교과서로만 독서를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치지역에서 어떤 학교가 교과서 독서로만 시험을 냅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때 22년도에 아무래도 난이도 불균형이 조금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술형에서 몽땅 막 감점을 하시고 이런 경향성이 조금 나타나셔가지고 23년도에는 다시 중간고사 때는 이제 교과서만 채택을 하시고 기말고사 때는 이제 예전의 어떤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다시 채택을 하시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술형은 40점으로 문학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세팅, 문제 유형 이런 거는 문학의 어떤 그런 경향성과 되게 동일한 방식을 보이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요. 이제 독서의 서술형에는요. 문법을 조금 추가를 하세요. 예를 들면 조건에 관형사형으로 써라, 뭐 체언으로 써라, 뭐 수식어가 피수식어로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법의 용어를 모르면 아이들이 감점 당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문제들로 서술형을 구성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기가 엄매가 아닐지언정지라도 아이들이 이런 문법 용어 같은 거는 조금 다시 상기할 필요성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외적 중고 수능형 문제, 독서이지만 모두 고르시오의 내신형 문제도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하고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의 어떤 킬러 문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의 어떤 꼼꼼한 그런 공부도 굉장히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서에서 이런 어휘 대체 문제는 빠지지가 않겠죠. 유사한 어휘로 대체하는 문제 플러스 어떤 문제까지 나오냐면 사실 이제 이런 빈칸 뚫기 문제는 요즘엔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 내신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여기 이제 원래 오는 어휘를 이렇게 찾는 문제를 내시기도 하거든요. 이 완전 이렇게 내신형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같이 섞어 갖고 내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절대적인 언어 감각이 있는 친구들도 성실하게 조금 공부한 아이들을 같이 추려서 보시는 경향성이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수업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소통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저 혼자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전 시간에 말했던 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던 중요한 것들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질문 던지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피지기 오답 타겟팅 훈련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선지가요, 어머님들 하나의 선지는 두 개의 조건에서 혹은 세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그 조건을 명확한 근거를 찾지 않고 본인들이 보기에 조금 커 보이는 오답을 고르는 경향이 굉장히 짙거든요. 아니면 대충 푸는 경향이 되게 짙어갖고 이 오답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피지기 오답 타겟팅 훈련을 꼭 합니다. 과제를 무조건 걷어가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과제를 해올 때 혹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정형성을 체화시키고 근거를 제대로 찾아서 다시는 이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좀 교정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일 저녁 때 혹은 주말 저녁 때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시간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요. 그냥 뒤에 바로 피드백을 이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학원에서 보통 이제 3시간 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보통 바로 딱 보냈을 경우에는요. 집에 가서 보통은 녹초가 돼서 그날 공부한 거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 말미항상 그날 배웠던 작품 혹은 그날 배웠던 문법 이론을 무조건 80% 이상 다 머리에 넣어서 보냅니다. 어머님들. 이거는 아이들의 미복습을 최대한 제가 방어를 하고요. 효율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내려는 학습 전략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기억 전환에 굉장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방식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꼭 마무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남 일대 혹은 제가 이제 자사 특목을 전국 단위 그다음에 뭐 광역 단위도 다 맡고 있지만 이렇게 서술형 배점이 큰 학교는 없어요. 어머님들 40점이면 되게 높은 배점이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되게 중요한 학교여가지고 첨삭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제가 직접 가감 포인트 뭐가 지금 더 해야 되는지 혹은 이거는 너무 필요가 없는지를 다 써가지고 문장 호응이랑 필요한 것들을 맞춰줄 거예요. 또한 이제 외적 준거를 녹여가지고 쓰는 방식까지 제가 다 1대1로 첨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씨름하기 점점 힘드시죠 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아이들과 씨름하니까 이런 부분들 연락 주시면 멘토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드백은 보통은 수업 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어머님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일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이제 보통 뭐 다른 요일에 또 다른 수업이 있잖아요. 다른 수업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도 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깔아둘 거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과제를 걷어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자가 늦은 시간에 발송은 되긴 합니다. 검사를 조금 제가 좀 꼼꼼히 하고 나서 좀 발송을 하다 보니까 11시 약간 요럴 때쯤에 문자가 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발송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단톡방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PDF 자료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자료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지루로도 자료가 나가지만 아이들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게 같이 자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포고가 좀 진도가 많이 유연한 편이에요.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계속 추가되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하고 1차 교재는 일단 예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범위들을 녹인 그런 일단 1차 교재가 나가고요. 2차 교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 이제 범위가 확정되고 프린트들이 다 추가된 후에 그 다음에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2차 교재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글씨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필기를 제가 다 내려 놓을 거예요. 하고 다 필기를 이제 반영한 그런 컬러 주석 핸드북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워크북 풀면서 최대 오답 났던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오답 노트가 같이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오답을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개포고 예상 문제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2회에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과제는요. 일주일간 100문제 정도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일리 2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학년 일단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목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20문제 푸는 거 국어만 20문제 푸는 거지 나머지 과목들이랑 쌓이면 결코 과제가 적은 과제 양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하고 이 과제 플러스 하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1학기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문학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비문학 부분은 원치 않은 학생들은 빼줄 거예요. 저는 선생님 1학기 때는 문학에만 조금 많이 집중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비문학 양을 딱 한 개씩만 내주고 나머지 건 문학으로만 양을 늘려서 이렇게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뭐 나머지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반반으로 할래요. 이런 친구들은 비문학, 문학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학부 모의고사 다 나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피드백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당일 깨기 학습 이렇게 있습니다. 당일 깨기 학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프 모의고사가 저희가 이제 개별 과제로 주마다 이제 과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 1대1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첨삭, 서술형 부분도 제가 직접 첨삭을 하게 되고요. 패드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 활용 안 하고 패드로 해서 PDF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바로 써가지고 저도 똑같이 전송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습 동영상 이제 상시로 제공이 됩니다. 매주 영상은 찍고 있고 그 영상은 매주 이제 오톡방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링크 들어와가지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복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도 그냥 입사 시간 그냥 제 개인톡으로 업무폰으로 질문해두면 제가 읽고 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구조로 해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과제 오답률이 조금 아무래도 줄게 되더라고요. 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첨삭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빨간 글자가 제가 첨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답 예시입니다. 왼쪽에 아이가 사진을 첨부해갖고 질문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노란 글씨가 제가 답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문학 첨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눈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비문학의 어떤 구성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 첨삭하기가 힘든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제가 직접 첨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랑 이해했던 게 똑같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걸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제 부분에서도 오답을 제대로 찾았는지 표시해가지고 제가 직접 보게 됩니다. 자, 수업 후기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포고 2학년, 개포고 1학년이랑 같이 개강해가지고 쭉 끌어가는 구조니까요. 맡겨주시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회 가게 되고 뭐 이제 1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요일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클리닉은 그 뒤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귀가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조금 귀가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하고 요 부분만 조금 염두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포고 지금 계속 이제 다원에서 맡고 있는데 계속 맡겨주시는 만큼 또 이번에도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